자,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면 순서를 정해줬었지, 그치? 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었지? 그 뭐냐 공동인수를 찾고. 공대에서 믿기.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공동인수. 두 번째가 인재에 따른 명칭. 인재 명칭. 아니 나 공식까지 공식 했어. 사용. 공식. 진짜. 그치? 네. 세 번째가 우리가 뭐 한다? 레딩 차스. 시원. 또라이 새끼는 저거 씨. 감사합니다. 시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치환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치환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뭐 중학교 방식에서 분명히 이것도 있어요. 가로 플러스 K의 형태. 이것도 보기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네, 이거 X 플러스 2. 이런 형태 아이들도 나오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2. 나이 계산 안 돼. 15.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는 거죠. 15. 계산 되나? 몰라. 망했어. 계산이 안 되지. 머리에서 머리 계산이 부족했다. 아니구나. 에이. 차가 돼버리시네. 숫자가 안 좋다. 다시 좀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16, 25,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24. 아이씨,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마이너스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맞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플러스 24가 나오면 되니까 11이면 9, 2, 18 마이너스 6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망하면 어쩔 수 없고요. 망하면 또 바꿔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애들은 요렇게 두 수의 합이나 곱이 같은 애들을 찾아준다고 했었고, 그래서 x의 제곱 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과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만큼을 우리가 a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범위에서 나왔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셨죠. 물론 고등학교 애들도 이런 것들을 보기는 보지만 너희들한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의 형태를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의 형태에서는 뭐 대충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있는 애들을 모양을 좀 변형을 해서 치환을 할 거리를 찾아준 다음에 치환할 거리를 찾아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제로다.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푸는 형태고 이게 고등부 형태의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네. 아니 치환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항의 분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어? 항해 분리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원래 종합과 외울 때는 너희들한테 이제 내가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네 개의 항을 분리시키는 것만 가르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고등부에서는 예전 고등부 형태의 문항에서는 5개짜리, 6개짜리의 형태들도 나오고 심지어 5개짜리를 알아서 잘 정리해서 푸는 문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포고등학교 거 문제를 풀어보면 김포고 문제에서는 아직도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제 인수분해를 억지로 맞춰보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내항의 분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 어떻게 하라고? 4개짜리. 3, 1, 2 네, 둘둘 묶어준다, 셋 하나 묶어준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둘둘 묶어주는 애들의 특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오늘. 왜 이러니 나? 짜증이 날려 그러는데 짜증이 날려니까 가서 서문화 때릴까? 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 그럼 제가 재밌는 드림을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대충 너의 드림은 방사능이야. 친구의 정보를 재밌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거는 x제곱으로 묶어주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xy로 묶어주는 y제곱이네요. 미안해. y제곱으로 묶어줘서 x 마이너스 y가 나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또다시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아이들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의 경우에는 너희들한테는 이제 잘 안 보이는 형태로 보통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마이너스 4 뭐 이런 형태로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에 있는 아이들을 마이너스로 묶는 순간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녀석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형태를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항의 분리가 아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억지로 끼워 맞춰서 풉니다. 사실은 억지로 끼워서 맞춰서 푸는데 이걸 어떻게 끼워서 맞춰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재주껏 잘 하셔야 돼요. 네. 아 제주도 역대급 수학 선생님 알아서 잘 제줄 것. 진짜 실력 차이.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둘부터 묶어서 x 플러스 2 x 여기다 1 더해주면 완전 제곱 형태로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y 제곱 마이너스 4y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써 마이너스 3으로 써 있어야겠구나.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얘를 묶어서 양쪽을 제곱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은 분명히 5개짜리인데 불구하고 3개 묶어주는 형태로 변형시켜 버리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를 정말 많이 해보셔야 이걸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완전 제곱식 요거 완전 제곱식 묶으면 요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구나 눈에가 보일 정도가 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특목고를 가신다. 특목고를 가시면 가장 베스트긴 하겠다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보는 형태의 이런 항의 분리 형태의 문항들은 결국은 이런 분리를 했을 때 너희들의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분리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많이 눈에 익어야 이런 것들이 완전 제곱식과 완전 제곱식의 차이 형태로 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눈치가 채져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요 사항의 분리를 벗어난 아이들부터는 사실 인수분해가 좀 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아주 100만 년 전에 학교 시험이 더럽게 어려울 때 저기 천재교육하고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서 인수분해 파트의 이 부분의 것들을 따로 정리한 책이 있긴 있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때 저자로 있었거든. 천재교육에. 그래서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자. 다음에 근데 공간 전에 교과서가 있었나? 불 피우면서 교과서를 만들었어. 와. 소리 그만하고요. 교과서는 아니고 문제집 저자로 있었어. 불 피우면서 문제집을. 자, 5번째는 내림. 특수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놈의 내림선 형님 닥치고 있어 이 새끼야. 특수형은 이제 원래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기차식은 배웠고요. 상관이. 보기차식에 대한 것 중에서 인수분해 공식 중에 내가 너희들은 설명 안 했던 게 있었죠. X 내주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y의 제곱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얘기한 적이 없었죠. 플러스였습니다. 미안해. 그렇지? 내주고 4제곱이죠. 그래서 얘네 둘 입장에서 완전 제곱 쓰기 위해서 y의 제곱과 x의 제곱을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 형태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낸 마이너스 x, y 제곱이 오셔야 된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뒤에 거 더한 거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뒤에 거 뺀 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한다고 얘네들의 이제 두 녀석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보기차식인데 실제적으로 보기차식은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얘네를 결국은 하나를 떼내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뜨는 애도 있고 그냥 x의 4제곱 플러스 5x제곱 y제곱에
플러스 4y 4제곱 가치럼 돼 있어서 x제곱을 a라고 생각하고 y제곱을 b라고 생각해서 a의 제곱 5ab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를 띠는,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 애들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고, 상반 방정식은 고등학교 책에도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고, 이 상반 방정식 부분을 인수분해 파트에서 안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상반 방정식은 교과서에는 어디에 써 있냐면요, 고등수학상의 방정식 거의 맨 끝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들에서 나옵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책에도 사실 상반 방정식 문제는 없을 거예요.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녀석의 차수의 가운데가 된 녀석이 이 녀석일 텐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가 대칭된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녀석들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가운데 있는 녀석이 x제곱항이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는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이 식을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면 원래 계산 잘못했네. 마이너스 6이면 안 되는데. 삼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 6이 5 마이너스 6 에이 병신 아니야. 5하고 2의 형태를 띄셔야 되는 거니까 8이 돼야겠네.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일반적인 척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개수가 같은 항을 묶는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사실 너희들은 항상 대칭된 형태로 애들을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칭된 아이들, 원래 개수가 대칭이었기 때문에 대칭된 아이들을 묶어준다라고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형태는 x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8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시는 거는 x 플러스 x분의 1로 변형합니다. 상반방정식의 변형된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존재해요. 이제 상반방정식의 변형 형태고, 그거는 요거를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할 수 있게 될 거고, 일반적인 책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RPM이나 센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이름을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책들은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변형해서 푸는 문항들은 잘 안 나오고요. 너네가 잘 모르는 책들, 일품은 들어본 적은 있긴 있고, 블랙라벨, 뭐 스마품 라우데, 1등급 수학, 짱 어려운 수학, 뭐 이런 거. 이름은 그쪽으로. 책 중에 이제 짱 시리즈가 있어요. 짱 쉬운, 짱 중요한, 짱 어려운. 짱. 네. 짱 어려운 수학 정말로 짱 어렵습니다. 진짜요? 네. 이름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에서는 나옵니다. 아까 말한 x-x분의 1의 형태의 변형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을 변형을 해요. 이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를 변형을 하라는 건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로 변형해달라는 거죠. 이 녀석은.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있으면 될 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뭐 a로 치환하고 싶으면 a로 치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제 대문자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자를 포함한 식을 치환을 시킬 때는 대문자로 치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t 마이너스 5에 t 플러스 2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정리할 건데, 일단은 인수분해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들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이 녀석의 인수분해된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됐어? 저 상반방정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하다 안 되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거야. 근데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밖에 못 쓰죠. 근데 저기 있는 특수형 형태는 보기착식형 상반방정식의 형태는 대부분 2차식 곱하기 2차식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는 이 밑에 이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도 할 거고, 드디어. 인수 정리라는 것도 할 건데, 요 두 녀석은 항의 분리의 경우에도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항의 분리에 있는 아이들도 인수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됐어? 치환하는 것들도 우리는 사실은 인수 정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 새끼 두 마리는 둘 다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보기차식과 상반방정식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이 매스댕이들이 드디어.
자, 내림차순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내림차순 정리하려면 우리 뭐 하고 있었지? X자 기준이 뭐였어? X 닥쳐.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했었다?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개수가 간단한 거야? 이런 척 맞을 새끼. 최소한 뭐 같다면 개수 안 할까요? 같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고려해야 될 대상은 차수가 낮은 문자. 저 정도 생략했어요. 저 정도는. 웃기고 있네. 이씨. 진짠데. 차수가 낮은 항상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얘기했던 강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김포고등학교 문제에서 오다 그 정답률이 사실은 애들이 10%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차수가 낮은 문제를 정리를 한 다음에 강제 인수분해 하고 그걸 갖고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까지 가셔야 되는 거였어. 그 문제가. 응? 왜 차- 이렇게 거지? 응? 세 번을 인수분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엄격한. 문자를 우리가 낮은 문자로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각 부분이 생기는데 그 각 부분을 인수분해 하는데 두 부분은 괜찮은데 마지막 한 부분은 강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똑같은 형태가 공통인수가 생기는 거죠. 그건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끝내면 인수분해 다 털어지는 형태의 문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한 5% 정도 했었나? 5%나 됐었나? 애들 거의 맞은 애가 없었어 학교에. 주관식이었어요, 객관식이었어요. 그거 객관식 문항이었을걸? 그러면 이렇게 아니다 주관식이었나? 주관식이었던 것 같다. 맞아 주관식. 그러니까 5%도 안 나오죠. 찍을 수가 없으니 정신 좀 차려 성민이들.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이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라고 했었다? 개수가 간단 한 형태에 대한 걸 본다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 이 녀석은 개수가 간단하다는 건 인수분해가 간단한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냐? 6하고 7을 보면 6은 1 곱하기 6과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7의 경우는 1 곱하기 7밖에 없으니까 7이 개수가 간단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책에 있는 거를 좀 베껴 쓰면은 재미가 없겠지? 어디요? 책에 있는 거를 하면은 너희들이 숙제가 주니까. 네. 저희는 좋은데. 이런 것도 인터넷을 찾으면 그거는 뭐 혹시 얘기가 나오죠. 또 찾아보면 없어요. 자, 볼까요? 거지 같은 새끼를. 이거 뭐야? 3차잖아, 다. 전체가 또 3차인데 의미가 없잖아. 슬프다. 찾으면 없니? 선생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도 될까요? 저 맞을래? 안녕하세요. 잠깐만. 빨리 생각이. 임소전 옆반에. 네. 옆반 임소건 전화 왔어요. 저에서 닥쳐. 그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럴 리가.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인수분해? 뭐에 대해서 정리? X 세제곱. 어? A A에 대해서 해야지 미친놈아. 아 A에 대해 그래서 이 녀석을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 제곱 A항인데 이런 것들을 쓸 때는 A항을 쓴다라고 했을 땐 최대한 나머지도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A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어? 뭔가 이상한데? 에이씨 뭐야. 이상하면 제 걸로 하죠. 싫어. 아. 이상하면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정리합니다.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었네요. 공통인수가 안 나오니까 얘는 치우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그냥 2x라고 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여기다 AA 달아주고 여기다 x 마이너스 1 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달고 이 상태에서 크로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쪽이 x 마이너스 1의 a가 될 거고 이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a가 되시기 때문에 그 녀석의 합의 형태가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안돼.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수분해 된 형태는 얘네들은 a x 마이너스 1과 a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들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네. 아이고 또 뭐가 있을까? 순환식에 대한 문항을 하나 정도는 봐야 되는데 네? 순환식으로. 네. 자, 두 번째 그림은 내림차 설명이 없으신가요? 여기다 할까요? 순환. 개수가 간단한 거에 문자 선택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너희들 개수 어려운 거 선택한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잖아, 이거 순환식. 네, 잘못 썼다. 이게 아니다. 얘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 어차피 다 똑같은 거죠. A, B, C 다 2차 개수 다 1. 그치? 민규야 손 좀 가만히 있고 왜 그러고 있는데 그 손가락 확 부러뜨려버린다. 움직이지 못하게. 어? 응? 손가락 부러뜨려 주냐고. 왕 주먹이다. 응? 내 보자기니까 이겼네. 응? 어머. 어머 이겼구나. 아니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손목이잖아요. 이거는 손목 긁혔잖아요. 이거는 그래 좋았어. 손가락은 모르겠고 손목은 아픈데. 빨리 손가락을 펴봐. 막 부러뜨려 주게. 거절합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응? 올라갑니다. 부러뜨려 주게. 내려갑니다. 어? 이 옷 이거 봐. 대마색. 응? 대형아세 미친. 자 수업 좀 인간아. 자 우리 뭐 한다고? 어차피 다 타수도 똑같지. 보통 이런 새끼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순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A-B, B-C, C-A 형태로 쓰고 있는 아이들. 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찍죠. 우리는 사실 A가 그나마 편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A로 돼 있는 게 더 있을 거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얘네들을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A, B-A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B-A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b-c의 a제곱 마이너스 b-c의 b 플러스 c 플러스 bc의 b-c 이렇게 되니까 b-c를 묶어주게 될 것이고 묶어주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여기 a 빼먹었네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 거지. 형님 좀 그놈의 손가락 진짜 상처나고 보고 있는데요. 맞아 더 내줘? 민규야 찍히는 거 그렇게. 어? 한 100개쯤 찍어줘? 와이프 인기 많은 그럼 보자. 아이 그지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면 되잖아.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답으로 쓸 때는 a 마이너스 b에 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 A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를 쓰고 옆에다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게 좋아. 이런. 자 중학교 때 너희가 공부를 할 때부터 일반적인 답지에 써 있는 것들의 풀이를 가지고 풀이를 하시는 것들을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너희들은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이번 개정교과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 서술형 늘린다. 와 서술형 평가에 대한 것들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서결이 서결이 진짜 물론 중학교인 너희들은 개정교과에 언제부터 영향을 받냐면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서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왜 이런 시간 다른 게 없는 좀 닥쳐. 아이씨. 사실 너희들한테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서부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죠. 올라가시면 중학교 때는 사실 서술형도 제대로 안 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올라가시면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서술형 쓰는 것도 익숙치 않을 텐데 그러면 감점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감점을 최소화하시려고 하면 문제집에 있는 해설지의 풀이를 너네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순서도 해설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유 지랄한다 지랄. 밖에서 가면 왜 지랄하고 있냐. 네 이거 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학교 선생님도 똑같아.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은 해설지에 써 있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잖아.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아니 왜요? 가만히 못 있겠니? 손목 스트레칭 왜요? 아니 저 때문에 확실히 이 옷을 자. 상으로 만든 다른 애들을 봐. 손목이 안 아픈 거죠? 아, 좀 부산스러운 새끼 저거. 부산스러운 서울스러운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서술형 쓰는 것들을 해설지에 써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고 학교 선생님도 그게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야. 서술형 쓸 때 너희들은 채점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읽기 사실은 힘들어요. 얼마나 읽겠어? 선생님들이 뭐 애들 한두 명 가르쳐? 한 반에 30명씩 해서 딱 3번만 맡아도 거의 애들 100명이야. 100명의 시험지에 우리가 요번에 서술형을 40% 이상 내라는 걸로 하는 게 요번 교육청의 지침이니까 40%라고 하면 10점짜리 4개의 문항 100명이면 400문제를 서술형을 읽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학교 선생님들 그거 열심히 읽겠니? 아니 안 읽어요. 맞네. 그렇게 열심히 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열심히 읽겠지. 초반에. 그래서 낮은 번호고 끝반일수록 좋은 거고요. 그건 모르지 이 새끼야. 내는 순서가 다를 수 있어. 근데 너네가 결국은 서술형을 읽을 때 선생님이 서술형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네가 풀이를 자체를 일반적인 문제집의 해설과 똑같은 방식의 풀이 과정과 답지까지 똑같은 형태로 가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한두 개 빼먹어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너희들은 뭐 어쩔 수 없어. 점수를 위해서 선생님을 자기 눈속임도 해야 돼. 와 운석이. 그러려고 하면 답지가 가장 깨끗하셔야 돼. 일반적인 문제집의 답지와 똑같은 답을 써주셔야 돼. 답지가 깨끗해요.
답지를 깨끗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 똑같은 풀이를 가져오셔야 이걸 보고 위에 거에서 이렇게 묶어가는데 여기 보이면 중간 과정이 생략됐는데 그냥 몰라 그냥 넘어가 귀찮은 거니까 다 읽기 힘드니까 얼추 비슷하게 맞춰라. 알겠어?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 했으니까 마지막 인수정리인데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를 했었죠.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fx를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b로 나눈 나머지가 f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나머지 정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fx는 ax-b의 모 qx 나머지 r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a분의 b를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사라질 거고 나머지랑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얘가 없으면 fx가 ax-b 곱하기 qx로 바뀐 거지. 네. 그러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표현했네? 그럼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야. 이해돼? 그럼 인수정리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f a 이꼴 제로라는 값이 나왔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었는데 0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 뜻을 갖는다는 거죠. 자,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냐? fa가 0이다. fa라는 건 우리가 뭐야? 이 형태의 식이라고. 그러니까 fa라는 건 fx 이꼴 x-a에 qx 플러스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이제 fa인 거죠. 맞지? 근데 0이라면 뭐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fx는 x-a 곱하기 qx가 되는 거지. 그러면 x-a가 뭐야? fx의 인수죠.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돼요? 에이 자꾸만 떨어지고 지랄이 힘들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됐니? 네.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몇이요? 0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네. 아,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쓸 거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 6 마이너스 6 제로가 되겠죠. 네. 됐니?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이 x 플러스 1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인수와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한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했지. 누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실은. 이것도 알아서 잘.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봐요. 너희들이 눈치껏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찍어서
여러 개 넣어보고 그 중에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잘 봐요. 우리가 n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합시다. 됐니? 네. 이 녀석을 x에다 k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몫이 오는 걸로 끝나야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K라고 쓰면 분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PX 플러스 Q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는 B n-1에 x의 n-1승 이렇게 되는 애들부터 나오겠죠? 얘랑 얘랑 곱해야 n차씩 나올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x 이꼴 마이너스 p분의 q일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여기까지 해됩니까? 네. 그러면 저 p의 정체와 q의 정체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너네는 이렇게 곱한다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a, n이라고 하는 녀석과 p 곱하기 b n-1은 같은 거죠. 됐니? q 곱하기 a 제로라고 하는 녀석과 q 곱하기 b 제로라고 하는 애는 같은 거죠. 됐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 둘의 관계성에서 P는 AN의 약수죠? 맞습니까? Q는 A0의 약수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P분의 Q에서의 PQ는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형태를 띈다는 거야. 됐어? 우리가 인수정리에서 말하는 이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형태를 띠고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에서 너네가 갖다 집어들 수 있는 건 1, 2, 3, 6밖에 못 나와.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총 8개를 넣어볼 수 있죠. 그 8개를 찍어서 우리가 찍어가지고 넣어서 이 8번 해서 0이 되는 새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럼 정말 8번을 다 할 거냐? 다 8번을 할 거야? 너무 힘들지. 8번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8번을 해야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8개를 하지 않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 내가 몇 개를 할 거냐면 3개만 할 겁니다. 6개만 할 겁니다. 2개는 눈에 보여요. 이거 가네. 1하고 마이너스 1은 보이죠. 왜냐? 우리가 사실 1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F1이 0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F라고 했을 때 AN부터 AN-1 플러스 점점점 A1 플러스 A0가 결국 0이라는 소리잖아. 네. 개수를 다 더했는데 0이면 1로 나눠 0, 제로가 되는 건데 1을 넣었을 때.
됐어? 네. 근데 얘네 1을 넣었을 때 0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알았냐? f-1이 0이라고 하고 n이 짝수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이게 짝수항인지 홀수항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얘가 짝수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a, n이 나올 거고요. n-1은 마이너스 a, n-1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a, n-2가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쭉 내려가서 어떻게 될 거냐면 a2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1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a0가 나올 거예요. 얘가 0인 거잖아. 이게 눈에서 보면 결국 이 마이너스 있는 애들을 옆으로 다 옮겨요. 그럼 무슨 소리냐? an-2 해서 a2까지 더한 녀석하고 an-1 해서 쭉 가서 a1까지 더한 녀석이 서로 같은 거야. A 제로는요? a0을 여기다 넣었잖아. a2로 썼니?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짝수창과 홀수창의 개수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자마자 내가 너희들한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건 얘네 둘이 짝수창이야. 개수합이 3이죠. 얘네 둘이 홀수창입니다. 개수합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와우. 됐어?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수능 문제를 만약에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능 문제를 보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차수가 5차야. 근데 하나 꼭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하나 있어요. 됐어요? 보통은 4차식 정도가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보고 나면 나머지를 봐서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는 형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4차식이 나오면 2개가 나오고 인수가 하나는 2차식 형태에서 그냥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끝까지 인수분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4면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1, 2, 4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되니까 6개 넣을 수 있죠. 6개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하나를 만약에 탈락시키죠. 그럼 5개 넣어야겠지. 근데 4차식이면 인수가 4개잖아. 하나 빼고 다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막 넣으면 다 나와. 그때는 또. 웬만한 거 넣으면 다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은 이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보이는 건 뭐가 있다고?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못해요. 넣어봐야 돼. 넣어봐야 돼.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를 하라고 할 때, 인수정리를 하라고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1짜리, 3분의 1짜리 등장합니다. 실제로. 환장하죠. 하다 보면 승질나고. 처음 할 때만 그래요. 근데 실제 고차방정식 문제 풀 때는 그런 애 안 나옵니다. 자, 수업 시간 다 끝났고요. 일단은 너희들 스프제. 거기 있는 만렙 AM이라고 써있는 건 다 끝내셔야겠죠? 네. 만렙 암이 어디죠? 다 끝내시고 우리 누가 안 오셔서요. 차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뒤쪽에 연산 바로잡기 1은 끝냈지? 16번까지. 1 끝냈고 그 다음 거 16번도 했고 그치? 되시는데. 그러면 34번까지 해오세요. 네. 인수정리는? 뒤에 거? 아니요. 네. 30번까지만 해와요. 네. 어디서? 여기 30번. 인수정리. 네. 나머지 정리해서 17에서 30까지만 일단 해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해온 거 질문도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네. 경준